안녕하세요. 미국 NEC와 한국 KEC를 비교하며 현장의 명쾌한 답을 찾는 켄 영입니다. 현장에서 공기에 쫓기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사계획 신고는 이미 접수했잖아요. 필증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접수만 하고 접지공사부터 먼저 하면 안 될까요? 특히 건축 기초공사가 시작되면 이런 고민은 더욱 커집니다. 토목 일정에 맞춰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는데 전기공사는 접지극을 먼저 매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공사는 공기를 맞추고 싶고 감리자는 공정 지연을 최소화하고 싶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공사계획 신고만 접수한 상태에서 필증을 받기 전에 접지공사를 시작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공사계획 신고가 수리된 이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 전에 본공사를 착수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법적 근거와 미국 NEC 시스템과의 비교, 그리고 KEC 실무 관점에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와 행정 절차를 설명드리면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적 근거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는 자가용 전기 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사계획 신고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제출된 설계도서와 기술자료를 전기안전공사가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KEC 시행 이후에는 접지계산서와 보호협조 검토 등 엔지니어링 검토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완 요구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사계획 신고를 접수했다고 해서 곧바로 설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리 과정에서 설계 보완을 요구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만 접수된 상태에서 본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공사 필증 수령 후 착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실무 관행입니다. 이제 미국 NEC와 한국 KEC의 차이를 비교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미국도 우리처럼 공사계획 신고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과 한국은 안전을 확보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미국 NEC 환경은 퍼밋과 인스펙션 중심입니다. 즉 미국에서는 시공사가 관할 기관인 AHJ 즉 어소러티 해빙 주러스딕션의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공사허가 즉 퍼밋을 받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공사계획 신고를 수리받는 제도는 아니지만 퍼밋을 받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대신 미국은 공사 중 단계별 현장 검사 즉 인스펙션이 매우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접지극을 매설하거나 배관을 벽체 안에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AHJ 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 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벽체를 마감하여 설비가 은폐되었다면 은폐된 부분을 다시 노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상당한 재시공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미국은 퍼밋 발급 이후 AHJ의 단계별 현장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입니다. 한편 한국은 사전 기술 검토 중심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사계획 신고 단계에서 설계도서와 기술 자료에 대한 기술적 적합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감리 대상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자가 공정별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점검사를 통해 전기 설비의 최종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공사 착수 전 공사계획 신고 과정에서 제출된 설계도서와 기술 자료를 검토한 후
필증을 통지하게 됩니다. KEC 시행 이후에는 접지 설계와 보호 협조 검토 등 엔지니어링 수준이 더욱 높아지면서 이러한 사전 기술 검토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즉, 두 나라 모두 안전을 확보한다는 목표는 같지만 미국은 현장 검사 중심이고 한국은 사전 기술 검토 중심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접지공사는 특히 더 신중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접지공사가 한번 시공되면 수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KEC에서는 설비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접지 계상과 보호협조 검토 등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접지망의 구성이나 접지도체 규격 등에 대해 보완 요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접지 설계를 보완하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미 접지망을 기초 콘크리트 속에 매설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 구조물 일부를 철거하거나 접지 시설을 다시 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초 콘크리트가 타설된 이후에는 접지망을 수정하기 위한 비용과 공사 기간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접지 공사는 공정상 가장 초기에 이루어지지만 한번 매설되면 수정 비용이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공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접지극 하나만 먼저 묻는 것도 착공인가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접지극 매설 역시 본공사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수리 전에 임의로 시공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사계획 신고를 충분한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건축 일정이 확정되면 접지 계산서와 설계도서를 미리 준비하여 토목 공사 일정과 인허가 절차가 충돌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인허가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된다면 현장에서 임의로 착공하기보다는 관할 검토기관과 기술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감리자 및 발주처와 공정 조정을 공식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급하다고 절차를 생략하면 당장은 하루 이틀을 절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 변경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더 큰 재시공 비용과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공사계획 신고는 단순한 접수 절차가 아니라 기술적 검토를 거쳐 수리가 이루어지는 행정 절차입니다. 특히 접지공사는 한번 매설하면 수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필증 수리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현장 실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국 NEC와 한국 KEC를 비교하며 현장의 답을 찾는 켄 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